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좀 해오려고 합니다. 개항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변화, 그죠? 그리고 개항 이후에 서양의 어떤 열강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저렇게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시한 근대 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개항 이후부터 좀 살펴볼게요. 개항 이후에요.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한 이후에요. 정부 주도의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정부 주도의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죠. 이때는 이제 개화파가 초기 개화파들이 이제 개화 정책이 중심이 돼서 추진됐고 이때 뭐 수신사를 파견한다든지 뭐 통리기무 아문이다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신사나 아니면 영선사, 그죠? 조사시설단 파견되면서 서양의 어떤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와서 다양한 개혁들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개화 정책의 일정 부분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수적 유생층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 그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위정척사 운동이다라고 하는 건 바른 것은 위, 지킬 위니까요. 그 다음에 사사로운 것은 척, 물리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른 것은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선 후기 때 조선을 이끌어왔던 어떤 성리학적 질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서양의 것들, 사사로운 것들은 서양의 것들을 이야기하면 서양의 종교, 천주교부터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 다, 그죠? 그래서 서양의 것들은 물리치자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수적 유생층들이 중심이 되고 일으켰던 그런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층민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하층민 사이에서요, 그죠? 정부 주도의 개화 정책 또는 개항을 하고 나서 나타났던 변화. 특히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조일 무역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수호족의 부록 이런 것들을 수록하면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들이 또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국내에 들어와서 안으로, 내지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개항장을 주변으로 해서, 일본의 상인들이 뭐 활동한다는 이런 활동들 때문에 국내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쌀값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불만을 느끼고, 구식군대가 어떻게 보면 개화정책의 그 신식군대와의 차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모군란이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모군란이다라고 하는 사건 여러분들 조금 같이 보실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이모군란 이후에 이걸 청나라가 진압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청의 내정 간섭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청나라의 모델대로 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모델대로 개혁을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하루빨리 일본의 모델대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라고 조바심을 느꼈던 급진개혁파 쪽에서 이제 일으킨 개혁이 바로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추진이 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집단이 바로 온건 개화파와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로 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 급진개화파에서 급하게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열강의 틈바구니 안에서 좀 효과가 없었잖아요. 뭐 조선 중립화론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죠? 그런 식의 여러분들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 여러분들 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건의 발단이 일어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894년의 상황입니다, 그죠? 1894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모군란의 하층민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이쪽엔 지방에 있었던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고부봉기부터 1차 봉기, 2차 봉기 이렇게 있었지만 가장 주된 어떤 그 동학농민, 동학교도들과 그 다음에 농민군이 이제 같이 일어났던 이유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봉건, 그죠? 큰 틀에서는 반외세다. 이런 부분 좀 같이 보시고요. 동학농민군의 어떤 자녀 세력들이 그 이후에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학당이라든지 또는 뭐 활빈당의 형태로 끊임없이 활동을 해서 항일 무장투쟁, 의병투쟁에도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고요. 이때 동학농민운동이 고부봉기 이후에 1차 봉기 일어나고 2차 봉기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2차 봉기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일본의 경복궁
기습점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왕을 막 볼모로 잡아가지고요. 그죠? 볼모로 잡아서 어떤 개혁을 강요하고 이랬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굉장히 좀 치욕스럽지만 추진한 개혁이 바로 이 온건개혁파를 중심으로 했던 당시 온건개혁파를 중심으로 했던 갑오을미개혁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차 을미개혁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단발령, 물론 그런 것도 문제가 됐지만 을미사변이다라고 하는 거, 을미사변이다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생명에 좀 위협을 느꼈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간파천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갑오개혁의 내용이 좀 멈추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려하게 다시금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의 개혁이 단행됐다.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이제 광무개혁이 단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간파천 시기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갑신정변을 갑신정변을 추진했던 세력이었던 서재필이 국내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추진했던 시민운동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독립협회의 활동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 했던 게 바로 대한제국의 내용과 독립협회의 내용입니다.